네, 차트는 보지 말라고 그러시죠. 차트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또 삼성전자 굉장히 좋은 주식이죠. 네, 그런데 시대의 흐름을 모르면 9만 원에 사는 거고 시대의 흐름을 알면 6만 원에 산다는 겁니다. 네,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하는 아파트 3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경기 흐름 좀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주식시장 전망 좀 짚어주셨는데요. 3부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지식들, 짚어주신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투자에 나설 때 좀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할까 조언을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투자할 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때 이게 지금 투자를 하기에는 불안하고 안 하면 오를 것 같고 이런 고민에 항상 시달리거든요. 교수님께서는 투자하실 때 좀 전문가시니까 어떤 부분을 좀 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제 이야기보다 부자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저 금융회사 네. 다니면서 부자들 정말 많이 만났는데 네. 정말 궁금해요. 큰 그 부를 축적한 사람들 네. 하는 이야기가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당하지 말자요? 예. 네. 그래서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당하면 모든 자산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 아닐까요? 시대의 흐름을 알면은 부가 늘릴 수가 있고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가면은 네.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거시경제 흐름이 중요한데요. 뭐 앞서 그 삼성전자 9만 원 갔을 때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때 경기 선행지수는 꺾이고 있었어요. 이미 꺾이고 있었죠. 예. 그때는. 네.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 네. 시대의 흐름을 알았으면은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사는 것 아니라 지금 6만 원 안팎에서 더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뭐 저도 가끔 그 투자자들 만나보고 개인 투자를 만나보는데요. 정말 그 좋은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고 계세요. 중요한 거는 네. 시대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삼성전자 굉장히 좋은 주식이죠. 네. 네, 그런데 시대의 흐름을 모르면은 9만 원에 사는 거고 시대의 흐름을 알면은 6만 원에 산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거시경제 흐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가 아는 것만 투자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는 것만요? 예. 대부분 우리가 소문 듣고 투자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개별 종목보다는 네. 거시경제 흐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ETF를 주로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ETF요. 물론 예. 특별히 그 좋은 종목, 애널리스트 좋다고 하는 네. 종목, 제가 기업 방문해가지고 좋다는 종목, 그런 일부 기업은 투자하고 있지만은 제가 아는 거니까 거시경제 흐름이니까 주로 네. 거기에 따라서 ETF를 투자합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그 사회적 전념이라고 그러죠. 뭐 좋다고 그러니까 가서 같이 사고. 예를 들어서 제 아내예요. 네, 제 아내가 2020년에 네.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뭐 동학개미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주식 투자했지 않습니까? 어디 가나 주식 이야기 하니까 그때 안 할 맞아요. 수가 없었죠. 네. 네, 그런데 아는 걸 투자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종목이 40여 개 종목이에요. 재무제표도 모릅니다. 백화점처럼. 재무제표도 네. 모르고 네, 누가 좋다 네. 그러면은 이런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자기가 아는 것만 투자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자기만의 언제 팔아야 될 것인가 살 것인가 준칙을 정해놓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뭐 거시경제 흐름을 연구하니까 저 나름대로 코스피 추세를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통계적으로 뭐 HP 필터라고 그러는데요. 그것까지 구해가지고 그거에서 10% 이상 2로 벗어나면은 주식 비중 무조건 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밑으로 벗어나면은 주식 비중 늘리고요. 네. 근데 최근에 그 2570 코스피 갔을 때 그때 10% 2로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만의 준칙에 따라가지고 주식 비중을 줄이게 되는 거죠. 와. 예, 그게 떨어져가지고 다시 추세에서 5%, 10% 밑으로 떨어지면 저는 주식을 다시 사게 될 겁니다. 네. 비중을 늘리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준칙이 없으면은 또 올라갈 때 우리가 주식을 사게 되고 또 떨어질 때 팔게 되고 좀 무서워서.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네. 어떤 규칙 같은 거 이런 게 설정해 놓고 주식 투자를 하면은 시장에 흔들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사실 교수님께서는 거시경제를 연구하시니까 그런 거시경제 지표를 유의 깊게 보시잖아요. 예. 근데 저희 가족 중 한 명은 같이 사는 사람은 차트를 그렇게 분석을 하면서 야 오늘 차트가 이렇다 이건 사야 될 타이밍이다 매일 차트만 봐요. 저는 차트보다 저도 약간 교수님 쪽이거든요. 좀 경제 지표를 봐 이렇게 약간 판단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판단을 각자 뭐 차트든 거시경제 지표든 봤을 때
좋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그 좋은 종목들을 판단하는 기준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시기에 좋은 주식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뭐 저희가 재무제표를 막 봐야 될까요? 아니면 뉴스를 챙겨봐야 될까요? 예, 우선 그 차트 이야기 좀 하시면요. 그 가족분이 한 분이 어떤 분인지 같이 사는 모르겠지만 남자입니다. 차트는 보지 말라고 그러시죠. 네, 이거 꼭 보여주겠습니다. 예, 제가 네. 그 증권회사 네. 들어갔을 때 초기에는 예,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 차티스트라고 예. 차트를 보고 아. 주가를 전망하고 네. 종목을 선정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 지금 증권사 아. 리서치 센터 가면요. 차티스트 한 명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네.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예, 물론 뭐 차트에서 좀 뭐 좋은 네. 종목을 골라낼 수도 있고 네. 뭐 그거는 뭐 소수의 아마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차트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차트는 보기는 보는데요. 네. 참고 자료죠, 그냥. 참고 자료를 보고 네. 일별, 월별 자료는 안 봅니다. 아. 일 차트는 안 보고요. 네. 연 차트만 아, 보거든요. 연 차트만 좀. 예, 기울여 장기적으로 네. 연 차트가 저점 고점이 계속 올라가는 건가? 네. 그거는 성장 기업이라는 거죠. 아, 추세를 판단하는 데 보시는 참고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차트보다는 뭐 장기 추세를 봐야 네. 된다는 거죠. 예, 연 차트를 본다는 것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아, 본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좀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 네. 뭐 돈 많이 번 사람들 대표적으로 그 박영옥 시골 예. 대표 시골 농부 투자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친구가 제 증권사에 입사 동기인데요. 아. 장기 투자하죠. 음. 그래서 돈을 엄청 벌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차트는 조금 참고만 하시고요. 네. 예, 정말 저 기업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재무제표. 예, 재무제표는 근데 현재만 나와 있어요. 재무제표를 보고 미래를 봐야 되죠. 네, 그 미래가 미래를 중요하죠. 보기 위해서는 산업 추이를 알아야 되고요. 예,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최소한 3년 정도 미래 기업 이익 전망을 해주거든요. 전부 맞을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업종별로는 그분들이 공부를 더 많이 그렇죠. 하신 분들이니까 맞습니다. 천주할 네. 필요는 있어요. 뭐 성장산업, 기업 분석 이런 걸 하셔야지 저는 돈을 벌지 차트만 보시면은 아주 그 단기 투자할 수밖에 없고요. 큰 돈 벌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재무제표를 그 증권사 네.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을 분석하는데요. 주로 큰 기업만 분석해요. 네. 소기업, 중소기업은 분석을 없는 뭐,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 네.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기업은 뭐 스스로 저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네. 대기업 위주로 예. 투자해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좀 저희가 뭐 여러 자료들 시장에 많이 있으니까 좀 발품 팔아서 전문가들이 주시는 이런 여러 인사이트들을 종합해서 투자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2020년 막 주식이 오르면서 그때 같이 동학개미 운동이랑 같이 나왔던 단어가 서학개미 운동이었잖아요. 미국 주식 투자가 붐이 확 일었고 지금도 그래서 해외 주식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신데 저도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주식을 한 번도 안 보다가 테슬라 한 주를 딱 사봤어요. 예. 근데 제가 산 이후로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어쨌든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교수님의 평가는 어떠신지요? 예, 저는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주식이 아. 더 좋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10년 단위로 사이클이 있어요. 예를 들어 1980년에서 89년 10년간은 네.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우리 코스피가 S&P보다 거의 2배 올랐어요. 그래서 1990년에서 99년까지는 네.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죠.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뭐 중국이 성장하면서 우리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근데 지난 10년은 미국 주가가 우리 주가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 젊은 분들은 최근 그 10년간 미국 주가가 오른 것만 보셔가지고 뭐 저 미주 네. 미국 주식에 미쳐라. 그 다음에 네. 국장 떠나가지고 미장으로 가자. 네. 네, 이런 이야기도 밤에 나오고 잠도 안 있습니다. 자고. 네, 저는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네. 우리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경제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돼가지고 예. 미국 경제 앞으로 10년간 과거보다 낮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도 가대평가됐어요. 네. 그럼 미국 주가가 좋냐, 우리 주가가 좋냐, 그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달러 지수거든요. 예, 네. 달러 지수가 강할 때, 달러 가치가 오를 때는 미국 주가가 좋았고요.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는 우리 주가가 더 좋았습니다. 근데 달러 지수가 작년 뭐 선진국 통화 지수에서 작년 10월 초에 네. 114까지 갔죠. 근데 네. 지금 101 안팎, 아, 좀 뭐 10% 안팎 떨어졌는데요. 예, 저는 미국 정부 부채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대부채가 너무 많아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미국 주식도 물론 하시기는 하셔야 되는데요. 네. 예, 우리 주식을 상대적으로 더 늘려야 하고요. 아까 그 테슬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테슬라보다 장기적으로 더 좋은 주식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주식이에요. 아, 요즘 뭐 인공지능과 함께 막 붐을 일으키고 있는 예. 기업이죠. 근데 그 네. 기업이요,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 네. 제자리 올 때까지 10년이나 걸렸습니다. 10년이나 걸렸네요. 예. 그런데 아. 최근에 뭐 개별 종목은 네. 좀 다르지만 미국 주가 지수가 예, 그만큼 미국 경제력에 가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은 뭐 미국도 하셔야 되겠지만 미국 비중은 좀 많이 줄이시고 네. 뭐 우리 비중도 늘리시고요. 차라리 미국 비중 하시려면 중국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남의 떡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예. 교수님? 뭔가 미국 주식 사놓으면 더 오를 것 같고 한데 우리 증시, 한국 주식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를 예.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정말 뭐 여러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또 마지막 질문까지 왔네요. 이 질문은 참 역시나 또 이게 제가 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저희가 근로소득으로 아직 많이 살고 있는 그냥 서민이잖아요. 저도 예.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매월 들어오는 근로소득을 저는 저축을 하자는 주의고 최근에는 예. 또 같이 사는 사람은 자꾸 이거를 100% 지금 리스크 있게 투자를 해야 된다. 예. 주식을 사거나 코인을 사야 된다. 예. 이게 갈리거든요. 저는 10%만 이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자는 주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주식 전문가로서 이런 저의 판단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경제가 네. 구조적으로 이제 저성장 저금리 시대 접어들 거예요. 예. 최근 금리가 올랐으면 다시 떨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은행 이자가 5% 갔다가 예. 지금 3.5% 떨어졌다가 2, 3년 지나면 다시 1%로 떨어질 거예요. 네. 예, 그러면 1억 원을 예금했다면은 금리가 1% 시대 되면은 한 달 이자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암울하네요. 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예. 근로소득 얻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일해가지고 300만 원을 벌면요. 네. 30억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시대가 올 겁니다. 네. 우선 이런 시대에는 네. 우리가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근로소득이 중요하다. 예. 네. 예, 그리고 7.2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7.2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은행에 복리로 예금했을 때 금리가 몇 %고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지 원금이 네. 2배가 되느냐 그건데요. 예를 들어서 예, 제가 네. 우리 MC님 나이 때는 금리가 9% 정도 되는 시대도 있거든요. 네. 뭐 72를 9로 나누면은 8년 지나면은 은행에 복리로 예금했을 때 원금이 2배가 되는 거예요. 네. 8년. 근데 몇 년 지나면 금리가 다시 1%로 떨어질 겁니다. 네. 원금이 2배가 되려면은 72년이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안 투자를 되겠네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근로소득 해가지고 돈을 벌면서요. 네, 주식 투자를 꼭 해야 됩니다. 네. 하긴 해야 된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젊은 분일수록 뭐 멀리 내다보고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20대는 20살이라면 100 빼기 20, 80%. 그 정도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어요. 네, 그리고 뭐 40대는 한 60%. 네. 뭐 저같이 60대는 뭐 줄여야 되겠죠. 아. 예. 그런데 젊은 사람이 또 주식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예, 그런데 좀 멀리 내다보고 네.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산 제가 투자. 예, 얼마 예. 전에 두 증권에서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네. 보니까요. 뭐 주가 상승 국면이었습니다만 20, 30대 수익률이 제일 낮아요. 낮아요. 예. 왜 왜 그러는지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네. 20, 30대는 투자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 금액이 적으니까 빨리 돈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앞서가지고 신용융자, 아이고. 증권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네. 주식을 삽니다. 근데 신용이자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 다음에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목이 맞으면은 돈을 많이 벌죠. 몰빵이다. 몰빵이죠. 네, 그런데 가자 이러면서. 예, 틀릴 네,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그럼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네. 좀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자. 그리고 분산 투자하자. 이런 이야기 했더니 한 젊은 분께서 네. 계란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러 바구니에 남아 담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도 네. 농담으로 뭐 그 계란 메추리알로 바꾸세요. 분산 투자해야 됩니다. 네. 종목 좀 최소한 5개 그렇군요.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네. 주식 투자 자체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고 좀 근로소득도 적당히 안정적으로 벌어가면서 예. 그렇게 조화롭게 나아가야겠네요. 제가 근로소득 중요했습니다. 예. 주식에서 한 달에 300만 원 벌기는 아유, 굉장히 어렵죠. 힘듭니다. 네. 예, 그런데 회사 들어가서 300만 원 버는 거는 음. 주식에서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네. 쉬워요. 좀 스트레스는 받지만 예, 스트레스는 네. 받죠. 그래도 따박따박 예. 꽂히는 월급에 위안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주식 한편으로 투자하고. 투자하려면은 원금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 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네, 마련해야 된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막 일확천금 노리고 막 다 땡겨다가 빚까지 얻어가면서 주식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좀 부작용 없이 우리 삶 속에서 주식 투자에 많은 관심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네. 제가 아까 박영옥 대표 제 예. 증권회사 입사 동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제가 그 친구 오랫동안 지켜봤기 네. 때문에 잘 아는데요. 정말 어렵게 공부했어요. 아. 그래서 돈이 없어서 대학 다닐 때도 여러 어려운 아르바이트도 음. 하면서 뭐 등록금도 마련하고 네네. 용돈도 마련하고 그 돈을 월급으로 모은 겁니다. 아. 월급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와, 존경스럽네요, 네. 진짜. 그래서 지금 네. 수천억 네. 네, 모은 거죠. 가끔 이제 소주 한 잔도 하시나요? 예. 그럼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나요? 근데 돈은 잘 안 써요. 아, 네. 네, 그렇게 멀리 네. 내다보고 그렇게 투자하면은 네.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리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일하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네.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하셔야 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는 기준금리가 계속 오른다 하니까 사람들이 아, 주식이고 코인이고 안 되고 저금하자 이러는데 조금 긴 관점에서 보면 금리가 또 떨어질 수 예, 있고.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자, 오늘 또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투자와 인생 전반에 도움되는 조언까지 해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또 보내드릴 시간이 왔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아파트 구독자,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젊은 분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네. 투자하셔야 된다. 예, 그리고 저는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예. 어떤 이거는 저 뜻이죠? 에일대 로버트 실러 교수가 만든 단어인데요. 네.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막 가슴이 뭉클한데요? 네. 그러려면 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저 학교에서 네, 금융 공부, 특히 주식 공부는 안 가르쳐 주죠. 맞아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네.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된답니다. 공부한 만큼 이익을 낼 수가 있고요. 네. 아마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음.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한다면은 예, 그리고 우리 주가가 지금 저평가 영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예, 주가가 20, 30% 고평가됐을 때 동학개미운동이라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주시장에 참여하셨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은 주가가 저평가됐는데 안 하세요, 아무도. 떠나시거든요. 맞아요. 예, 이럴 반대로 때일수록 가고 있네요. 예, 주시장에 더 관심을 갖고 돈을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예, 저는 그 돈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소편은 돈은 바닷물과 같아가지고 네. 마실수록 목이 탄다. 예, 일부 부자들이 그래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음. 목이 타가지고 또 돈을 더 모으려고 하죠. 근데 조지 버나드쇼는 돈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많을수록 좋다. 아, 살다 보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저 앵커님도 지금 아이 있으신가요? 아이 잘 키우셔야지. 네, 좋은 한 아파트 살입니다. 살아야지. 네. 뭐 좋은 차 타고 다녀야지. 맞아요. 부모님 용돈 드려야 되지. 맞아요. 이웃 도와드려야 되지. 네. 돈이 많을수록 좋은데요. 예, 그런데 제가 살아가면서 돈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정의한 거는 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드는 게 돈이다. 근데 그런 돈을 어디서 모아야 되냐?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떤 근로소득을 네. 얻어야 되고 그리고 주식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의 교훈. 열심히 공부해서 또 열심히 일해서 주식 투자하자. 예. 현명하게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그 워렌 버핏이 사실 뭐 많은 명언을 하는 분인데 쉽게 돈 벌던 시대는 끝났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많이들 어려운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오늘 우리 김영익 교수님의 영상을 보고 나시면 좀 눈이 확 뜨이시지 않을까. 저도 오늘 눈이 확 더 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아파트에서 우리 교수님 또 한 번 다시 모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김영익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한 아파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경제 크리에이터 신지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